감기나 독감, 코로나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걸린 다음에 증상이 대부분의 증상은 좋아졌는데 한두 가지 후유증이 남아서 오래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그 환자 사례도 감기가 걸린 이후에 마른 기침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12살 남자의 사례입니다. 2달 전에 감기를 처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은 다 좋아졌는데 기침 증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 증상을 치료하려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2달 동안 증상이 안 없어지고 계속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약만 먹어서는 안 되겠네. 다른 치료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의원에 오신 분인데 증상이 좀 어땠냐면 이제 보통 이제 기침을 한 번 하면 막 몰아서 하는 기침 있잖아요. 막 오르면서 막 얼굴 시뻘개지면서 몰아서 하는 이제 마른 기침을 하는데 춥거나 사람이 많거나 먼지가 많거나 이제 이런 곳에 가면 증상이 유독 심해진대요. 그리고 낮에도 심하긴 한데 저녁에 잘 때는 더 심해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2살 남자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따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갈 텐데 그렇게 사람이 많거나 혹은 뭐 밀폐돼 있거나 이런 데 가면 기침을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주는 것 같고 또 아이 자체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일단 이제 그 감기나 독감 이런 후유증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력이라는 녀석이 와서 막 이렇게 1대1로 싸워요. 그래서 면역력이 세면은 이 바이러스를 빨리 몰아내서 몸이 좋아지는 거고,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 싸우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 가고 좋아질 듯. 이게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열이 나고 염증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호흡기 증상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면역력이 센 사람이다. 그러면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깔끔하게 좋아지는 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좀 컨디션 나빠지면 다시 증상 생기고 이렇게 질질질질 증상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제 원래 평소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한번 발생했을 때 좀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애가 너무 자주 아파요. 근데 약을 너무 오래 먹어요. 감기약 항생제를 너무 오래 먹어서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플 때마다 약을 먹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 아이들은 아직 면역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면역력도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면역력도 많이 싸워서 이겨봐야 돼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겨내 보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면역력도 튼튼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상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면역력이나 싸우려고 할 때 약이 딱 들어와서 면역력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약을 자주 먹다 보면은 면역력이 싸워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의 힘으로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약을 안 먹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면 물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상 조금만 보이려고 그러면 미리 겁을 먹어서 약부터 먹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약 안 먹였다가 증상이 심해질까봐 걱정되니까 미리미리 약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증상이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먹고 아프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일단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면 애들이 기침을 하건 콧물을 흘리건 일단 증상이 있어도 스스로 이겨낼 만한 상황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켜보면서 약을 최소화하면서 지켜보다가 증상이 조금 더 심해져서 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약을 쓰시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면역력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게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기회를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아이로 돌아보면 이 아이도 이제 딱 보니까 얼굴이 하얗고 여리여리한 그런 이제 미소년 같은 아이예요. 누가 봐도 약해 보이죠. 자, 진맥을 해봤는데 맥이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폐에 열이 많고 폐도 건조한 그런 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어떤 상황이 나타난 거냐면 감기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얘가 이제 약을 쓰면서 잘 이겨냈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졌는데 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 폐열이 쌓이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폐열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열이 있으니까 폐는 계속 건조해지고 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폐열이 많았으니까 이 폐열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폐가 건조해져서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폐열을 내려주고 건조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약을 좀 쓰다 보니까 기침이 완연하게 이제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침이 한 90% 정도 좋아졌을 때 이제 2달 정도 치료 한약을 먹였고 그때 기침이 한 90% 정도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력을 좀 올려줄 때다. 이제는 치료약이 아니라 보약으로 넘어갈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보약으로 넘어갔고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도 내가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침 증상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